사람도 아니고 강아지 아픈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토하던 강아지를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23만 원 병원비 냈다고, 탈수로 축 늘어져 있던 샛별이를 살렸다고. 그게 유난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봐달라며 떠넘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프니까 며칠 더 보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샛별이가 나으니까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데려가. 저는 현관 앞에서 샛별이를 안고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강아지야. 내가 키운 거라고.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그럼 아플 때도 어머님 강아지였나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엄마 생명은 편할 때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는 늘 갑자기였습니다. 은정아,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샛별이 내가 봐. 부탁이라기보다 정해놓고 말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얼떨결에 어머님, 제가요 했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끊어 말했습니다. 밥 주고 물 주고 산책만 하면 돼. 일주일이야. 성운이 제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일주일이면 금방이잖아. 어머니도 쉬셔야지. 저는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샛별이는 시댁에 가도 저한테 살갑지 않았어요. 늘 시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었고 제가 부르면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곤 했죠. 저도 괜히 다가가다 시어머니 눈치 볼 때가 많았습니다. 걔가 사람 좋고 싫은 것도 다 안다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그저 웃어 넘기는 게 편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샛별이를 내려놓고는 가방만 챙겼습니다. 사료는 이거, 간식은 이거,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샛별이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내려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샛별아, 이리 와. 샛별이는 한 발, 두 발. 그제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씻고 사료를 덜었습니다. 물도 새로 갈았죠. 샛별이는 눈치를 보다가 겨우 몇 알 먹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이 안전한지, 이 사람이 괜찮은지. 저는 샛별이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시어머니 무릎 위에서 편하게 자던 모습만 봤으니까요. 밤이 되자 샛별이는 소파 옆에 웅크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다 다시 나와 거실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불을 켜니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집어들고 닦았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때 샛별이가 제 발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낯선 집, 낯선 사람, 혼자 남겨진 밤. 저는 샛별이를 품에 안고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샛별이 등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샛별아. 괜찮아. 샛별이는 제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며
이 밤이 얼마나 길지 짐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잠을 잘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샛별이는 물그릇 앞까지 가서는 혀만 내밀다 말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운을 깨웠습니다. 여보, 샛별이가 이상해.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성운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차 키를 잡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샛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샛별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얕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성운이 핸들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샛별아. 동물병원 문을 열자 접수대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먼저 물었습니다. 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샛별이 배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급성 장염 같네요. 수액 맞아야 해요.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탈수가 오면 위험합니다. 샛별이가 작은 다리로 바늘을 찌르르 떨 때 저는 무릎 위로 손을 얹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샛별아. 금방 끝나. 샛별이는 제 손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작고 무서워 보여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 저는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23만 원. 성운이 카드부터 내밀었습니다. 일단 하자. 나중에 어머니한테 말하면 되지. 그 말이 입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든 늘 한마디가 먼저였으니까요.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을 키운다. 그 정도는 집에서 두면 된다. 예전에도 제가 먼저 움직이면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탓부터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샛별이는 자꾸 끙끙거렸고 저는 수건을 깔아 품에 안았습니다. 한 번씩 몸이 들썩일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지통을 끌어당겼습니다. 약을 먹이려 하면 입을 꽉 다물었고 저는 손끝으로 입가를 살살 문질러 겨우 삼키게 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은 더디게만 갔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샛별이 숨소리를 세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샛별이가 제 손등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제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샛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샛별아. 곧 나아질 거야. 샛별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제 품에서 조금씩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샛별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좋아질 거예요. 샛별이는 제 팔 안에서 힘없이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저는 리드줄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샛별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샛별이는 제 가슴 쪽으로 고개를 묻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샛별이를 감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샛별아. 샛별이는 제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추운 건지 아픈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꼭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샛별이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저는 소리 없이 박수를 쳤고 밥을 2알 먹으면 잘했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샛별이는 제가 부엌으로만 가도 따라왔습니다. 발소리만 들리면 꼬리를 흔들었죠. 시댁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늘 시어머니만 바라보던 아이가 여기서는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샛별이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으면 발치에 턱을 올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훈도 퇴근하고 거실에 앉아 샛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얘 눈빛이 바뀌었네. 저는 대답 대신 샛별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등에서 열이 내려간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샛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수액을 맞았고 비용이 23만 원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 대신 여행이 끝나는 날 직접 얼굴로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늘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샛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편안한 걸까? 아니면 그저 지쳐서 잠든 걸까? 창밖은 어두워졌고 거실 불빛만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서도 샛별이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따뜻하네. 저는 샛별이를 안고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샛별이가 중간에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몇 번 다녀왔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보다 영수증부터 받았습니다. 눈이 숫자에 꽂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강아지 장염이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했습니다. 탈수 오면 위험하대요. 수액 맞고 약 먹이고 밤새 물 조금씩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 아픈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말이 너무 무심해서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샛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남편 카드로 결제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휘젓듯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피곤해. 샛별이는 며칠 더 내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픈 동안은 데려가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샛별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샛별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편할 때만 곁에 두는 존재, 아플 때는 남에게 떠넘기는 존재,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샛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샛별이는 제 무릎에 턱을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저는 대답 대신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성훈이 영수증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난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은 샛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샛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샛별이는 제 무릎에 턱을 얹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키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맡겨놓고는 아프면 외면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샛별이가 제 발치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샛별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샛별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성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성훈이 문자를 읽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카드로 냈어. 영수증 받잖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했잖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과하게 해. 성훈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가 맡겼잖아.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쏘아붙였습니다. 요즘은 강아지 하나도 애처럼 키우더라. 난 그런 거 못해. 전화를 끊고 성훈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샛별이는 성훈 발등에 턱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샛별이를 한번 쓰다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샛별이는 제 무릎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접수대 직원이 영수증을 접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사는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아이가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대답 대신 샛별이 목줄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샛별이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부엌에 가면 따라오고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빨래를 넣을 때도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샛별이는 지금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까? 아니면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는 걸까? 저는 샛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샛별아. 여기 있어도 돼. 샛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샛별이가 밥을 다 먹고 꼬리를 크게 흔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 한 줄이 떴습니다. 오늘 데려가.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샛별이는 제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드줄을 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샛별이 이제 괜찮지. 데려가려고. 샛별이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을 텐데 오늘은 제 종아리에 몸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저러냐? 너희가 버릇들였네. 저는 샛별이를 안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버릇이 아니에요. 아플 때는 며칠 더 보라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땐 아프니까 귀찮았지. 이제 다 나았는데 데려가야지.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더 이상 둘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못 보내요.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야, 내가 뭔데 안 보내. 저는 샛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샛별이가 제 품에서 작게 낑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내 강아지야. 내가 키운 거라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플 때도 어머님 강아지였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밤새 토하고 물도 못 마시고 축 늘어져 있을 때는 제 책임이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한 거잖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샛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과한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훈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와. 어머니 오셨어.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성훈 오면 말이 달라지겠지. 그 말이 더 서늘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샛별이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샛별아. 내가 지킬게.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지켜? 내 강아지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플 때는 제 강아지였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꼭 안은 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들어오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선을 가를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 숨이 차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부터 쏟아냈습니다. 내 마누라가 샛별이 안 보낸대. 내가 내 강아지 데려가겠다는데. 저는 샛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플 때는 제 책임이라더니 나으니까 다시 어머님 강아지가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하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남의 일이고 괜찮아지면 내 거라는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성훈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얘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밤새 돌본 건 우리였잖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내 마누라 편이냐?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이 아니라 이건 엄마가 너무하잖아.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내가 뭘 너무해. 내 강아지 데려간다는데. 성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샛별이가 토하고 축 늘어져 있을 때 어디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행 가시면서 일주일만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프니까 며칠 더 보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내가 피곤해서.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생명은 편할 때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교육을 해. 성훈은 한숨을 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이 아이는 여기서 지킬게. 또 맡겼다 가져갔다 할 거면 처음부터 맡기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성훈 얼굴을 한번 보더니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샛별이는 제 품 안에서만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샛별이를 지킬 수 있어서, 그게 다행이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전화가 몇 번을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샛별이를 바라봤습니다. 샛별이는 우리 사이에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문자가 쏟아졌어요. 강아지 훔쳐간 며느리. 집안 망신. 당장 데려와. 저는 화면을 보고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대신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그리고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저는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신경 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샛별이는 회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제 발치로 와서 꼬리를 흔들고 리드줄을 입에 물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샛별이와 아파트 앞을 산책했습니다. 샛별이는 풀밭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던 아이가 지금은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성훈은 주말마다 샛별이와 공원에 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이 걷는 걸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뒤돌아 손을 흔들면 샛별이가 그 손을 따라 폴짝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있는 것.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우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성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플 때는 외면하고 나으니까 데려가겠다는 건 안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너희가 후회할 거야.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우리 선택이니까. 시어머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샛별이 등을 쓰다듬는데 저는 그제야 숨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끊어낸 건 샛별이와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미루고 편할 때만 가족을 찾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고 저는 샛별이를 무릎에 올리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샛별이는 제 무릎에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라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지키기로 한 것은 끝까지 지킬 거라고. 샛별이가 작게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다시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 안 해. 샛별이는 이제 아침마다 제 발치에서 꼬리를 흔듭니다. 리드줄을 입에 물고 기다립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 샛별이는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샛별이와 성훈이 걷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생각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있는 것, 책임을 미루지 않는 것. 저는 끊어냈습니다. 샛별이와의 인연이 아니라 편할 때만 가족을 찾는 관계를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세 식구가 거실에 모입니다. 샛별이는 제 무릎에서 편하게 잠듭니다. 저는 샛별이 등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은 깊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지키기로 한 것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